일본이 그 중국과 이제 여러 가지 1대1로 관련해서 제3국 공동 진출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력 사업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기업 차원의 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1대1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G7 국가 중에 한 국가가 1대1로를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지난 3월에 시진핑 주석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는 중국과 양국 간의 이제 BRI 관련 1대1로 관련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이태리 너네 얼마나 실익이 있겠냐. 주변국들을 다 만류를 했고 미국도 야 그거 너 잘못된 거다.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철없는 짓이다. 노 브레이너다. 너 브레인 없는 거야. 정말 철없는 짓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결국 이태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저주저했습니다. 야 이거 안 했다가는 중국한테 오히려 호되게 야단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태리가 이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그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민간 항공, 항만 등에 있어서 중국 돈을 좀 필요하다. 중국 돈 들여와야 되겠다. 우리 재정은 유럽 국가 중에 재정 비율,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부채 비율이 무려 130%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지금 현재 극심하게 겪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이 0%에서 플러스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세, 세금도 전혀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도 파탄이 났고. 그런데 이태리의 항구들은 점점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구에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제노바, 팔레르모, 트리에스타, 라벤나 이 4개 항구에 중국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리 정부는 한 당이 집권을 다 못하고 있어 연립정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연립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 오송운동. 이 5스타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5개의 별이라고 그래 갖고 나오는 건데 이게 극우 포퓰리즘 단체입니다. 이게 이태리 지금 현재 집권당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중 성향을 보입니다. 극우 집단인데도 친중 성향을 보이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덥석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배팅을 했다라고 주변국들은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 야 너는 EU가 같이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했는데 너만 독자적으로 튀는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인지 화웨이의 5G 장비를 채택하는 것을 이제 MOU에 쓸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5G 장비 채택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태리의 그 참여는 이 BRI 1대1로의 투명성 제고에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태리는 그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5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부패 스캔들이 매번 터지게 됩니다. 결국 이태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니어 파트너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업들 차원에서 그리고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금융기관에 참여할 때는 수익성과 경제성을 따지고 또 투명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태리와 일본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가장 크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중남미 국가를 비롯한 또 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부채가 많은 예를 들면 스리랑카라든지 파키스탄 국가들한테 결국 갚을 능력도 없는 나라한테 이렇게 돈을 줘갖고 인프라만 건설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고 건설하는 것은 다 대부분의 중국의 국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국제사회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있었던 1대1로 제2차 정상 포럼에서는 시 주석은 그 비판을 의식해서
우리는 포용적 인프라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자 금융기구 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위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포럼에서 무려 28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640억 달러의 이건 뭐 체결입니다. 하겠다라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지금 현재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1대1로의 핵심적인 국가인데 결국은 부채의 늪에 빠진 것은 뭐 불가피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채의 늪에 빠질 것을 개도국들은 모를까요? 알죠. 근데 다자금융기구들,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구에서 이제는 이러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인데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체로 보면 굉장히 깐깐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대출 중에서 인프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계은행이라든지 국제기구들은 굉장히 관료적입니다. 책임을 아무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성 평가에 의해서 뭐 제3자가 이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러한 다자 금융기구를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안 하고 쉽게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중국한테 손을 벌리게 된 것이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제금융기구들이 제공하는 금리보다 좀 높습니다. 높지만은 시간이 빠르게 됩니다.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개도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1대1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그 연구기관이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입니다. 이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는 오바마 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던 그 레리 서머스가 이사회의 의장을 하고 있고 대체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글로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제안들을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1대1로를 평가를 했습니다.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 금융 취약국들은 아마 부채 위기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곧바로 부채 위기가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위 debt trap diplomacy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이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보고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 MIT 슬론 스쿨 비즈니스 스쿨이죠.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황야성이라는 하버드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무슨 책으로 유명해졌냐면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해갖고 중국을 이 홍색 자본주의,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라는 말을 붙여갖고 굉장히 유명한 졌죠.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 발전하게 된 것은 뭐냐? 인프라가 아니다. 중국이 결국 등소평 이후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했고 그 개혁 개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서 이런 좋은 인재들이 나와서 결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다. 인프라 투자했다고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에 인프라 수요가 엄청나게 컸지만은 인프라를 다 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했죠. 선택적으로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집중을 했다는 거죠.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1996년 중국의 철도 길이는 5,678km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도는 62,915km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철도 길이가 56,678km, 인도가 62,915km. 인도가 훨씬 길죠. 그런데 인도는 그 당시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인도는 그 이후에 개혁 개방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인프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제 개혁과 인적 자본 투자에 달려 있다. 다자 금융기구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프라가 경제 발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황야성 중국을 대표하는 이 경영학자가 바로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대한 그 입장은 대체적으로는 호의적입니다. 그렇지만 각국마다 약간씩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친중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가까웠고 일대일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했던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마하티르 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하티르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친중 정부가 했던 동부 해안철도 이 고속철로 넣는 프로젝트를 중단해라.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이런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사업이 암초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마하티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공사비를 30% 깎아주겠다. 결국 1대1로가 갖고 있는 아마 이 국제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절대 안 깎아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워낙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하티르하고 손을 잡아야 돼서 결국 200억 달러의 30%인 60억 달러를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마하티르가 지난 4월에 2차 정상 포럼에 가서 1대1로를 찬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고 지지한다. 그런데 마하티르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노예한 사람입니다. 1대1로는 지지하지만 남중국해를 대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국 측 입장을 지지한다. 양다리 적전을 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 파괴, 사회적인 영향, 노동계약의 준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1대1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우리는 외채,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1대1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대1로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파키스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21개국 중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1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을 양성을 안 한 거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아니라 좋은 경제 개혁의 프로그램과 인적 자본 양성이라고 그러는데 파키스탄은 대표적으로 인적 자본을 양성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대1로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원유를 내놔라. 원자재를 내놔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항만을 지어줬으면 너네가 항만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항만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의 그 한반토타라는 곳에 이 콜롬보 항만이라는 것이 원래 한반토타가 있다가 이게 해일이 있었고 지진이 있어갖고 그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쓸모없는 항만이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콜롬보를 중심으로 한 항만이 있었고 잘 운영이 됩니다. 근데 한반토타에 중국 돈을 들여와서 이제 항만을 하나 더 짓겠다는 거죠.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항만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99년간 너네가 이 항만 운영권을 가져가라. 일종의 뭐 영국이 옛날에 중국에서 홍콩을 조차권을 얻듯이 조차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드디어 인도양, 스리랑카, 한반토타의 군사기지를 확보한 게 됩니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거죠. 1대1로가 인프라를 잘 깔아주고 인류 문명 공동체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중국의 군사전략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1대1로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반토타는 이제 중국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들은 이제 중국의 국유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들을 다 국유기업들이 하고 있고 민간 기업의 참여는 지리멸렬합니다. 30% 미만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렇게 싫어하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이태리처럼 덥석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외교 전략으로 스마트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전략, 7년간 냉각기를 갖다가 아베가 중국에 가서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갖고 했던 방식, 기업 차원에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투명성과 경제성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뭡니까? 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성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에서 경제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만 짓는다고 경제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적 자본 개발, 좋은 경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한국이 동참한다면 우리가 1대1로 프로젝트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